네, 다음으로는 경제 이슈와 함께 파헤쳐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소장님과 어떤 이슈 체크해볼지 먼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CES 2024 종료가 됐는데요. 로봇주 오늘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CES 2024 참 많은 모멘텀들과 많은 종목들을 남기고 들썩이는 흐름이었는데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됐었거든요. 일단 로봇 워낙 뭐 좋은 신산업이다. 앞으로 커갈 만한 산업이다. 이런 부분은 다 아실 텐데 시장 규모는 어떨지 이 부분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리서치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마켓츠 앤 마켓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에 대해서 규모를 작년 2022년 당시 때는 154억 달러로 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2030년까지 353억 달러 정도 해서 연평균 한 12%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도 연평균 34% 성장을 좀 전망을 하는데 2030년까지 64억 달러 정도.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그 넥스트 MSC의 경우에는 AI 로봇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AI 로봇 시장 규모가 2021년 당시에 956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30년 때는 한 1847억 달러,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에도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42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2028년은 85억 달러로 대체적으로 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주가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성장 동력은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로봇 시장 전부 다 좀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글로벌 리서치 센터들의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CES 2024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또 로봇과 관련된 언급들을 해줬는데 특히나 오늘도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는 로봇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일단 좀 반도체 빨리 어떻게 그 확정 시점에서 나오는 거 좀 평가를 보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 내용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이거를 토요일 오전에 좀 주제를 뽑았었는데 다행히도 좀 타이밍이 맞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CES 2024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한종희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에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가능성을 좀 부각이 됐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LG전자의 경우에는 그 로봇 시장에 대해서도 5년 후에는 의미 있는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로봇이 급물살 탈 거라는 것을 좀 언급을 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로봇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매출만 좀 어느 정도 찍힌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로봇에 대해서는 뭐 제조 로봇 그리고 리테일 로봇 등이 있고 홈과 개인을 위한 로봇들도 좀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AI 컴피티션이라고 불리우는 그 분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깜짝 공개됐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멀티 디바이스 경험 그리고 돌봄 다양한 뭐 사용성을 좀 제공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CES 2024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로봇을 좀 얘기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보픽과 관련된 이슈가 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분리를 좀 어느 정도 깜짝 공개를 하면서 좀 특이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와 협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핏이었는데 보핏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먼저 이제 그 B2B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B2C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실버타운과 피트니스 시장을 먼저 이제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B2C 시장으로 넓혀갈 계획인데 이렇게 그 넓혀가는 것을 좀 의미를 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그 의료 기술이나 의료 쪽의 그 제조 쪽이나 의료 보조기기 쪽이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고령화 사회 중심을 통해서는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부분들을 많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삼성전자가 주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노령
네, 노령사회에 따른 그 부분들을 좀 미리 좀 넓혀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나왔던 게, 대형 M&A를 착실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기술 확보를 통해서 AI나 디지털 헬스, 핀테크, 로봇 등의 총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그 260여 개 회사의 벤처 투자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M&A 쪽으로도 굉장히 좀 연계되는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작년에 그 레이보 로보티스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로봇 쪽으로 좀 어느 정도는 일부 좀 기울지 않나. 그래서 M&A 관련된 가능성도 로봇 쪽에는 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M&A까지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AI 집사 볼리라든지 또 보픽과 관련돼서 B2C 시장 언급이 나왔다는 점 이번 CES 2024의 주요 멘트들로 함께 소개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LG전자의 경우에도 며칠 전에 이 M&A 내용이 좀 나왔다고 하면서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LG전자가 연간 한 10조 원 투자 계획을 좀 어느 정도 밝혔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현재 해외에 짓는 그 신설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 포함한 신설 투자에 대해서도 3.5조를 좀 배분을 할 계획을 좀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이제 2조 정도가 남는데 이 2조에는 또 M&A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주가를 좀 견인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그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M&A나 이제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G전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가전에 많이 부각이 됐다 한다면 지금은 좀 로봇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포트폴리오 전환에 대한 특징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2030년까지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보니까 앞으로 LG전자에 따른 내용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바로 부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확정 실적이 난 다음에 거기에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다양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이 나올 때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CES 2024에서 이번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를 봤을 때는 AI 에이전트를 좀 출시에 대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를 한 것이고 내년에 이제 좀 정식 출시 예정으로 좀 밝혀졌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LG전자에 따른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사 도우미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다양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 홈의 허브로서도 가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을 하면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아마도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LG 로봇 쪽이 좀 생활용 가전 로봇 쪽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가 CES 2024에서 가져온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규모의 또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함께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보고 싶은데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정이 좀 깊게 나오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 좀 모멘텀들이 나오면 부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로봇주들의 흐름도 같이 짚어주세요. 로봇주에 대해서는 작년이죠. 작년 12월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당시 때 아마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실외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전에는 상승을 했지만 당시에 나왔을 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셌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때는 그렇게 큰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는데 실제로는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엎치락뒤치락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부각을 못 받았던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그렇게 특징적이진 않았다. 그렇지만은 이달 초부터는 주가 흐름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가 흐름이 변하게 된 포인트는 아무래도 CES 2024에 따른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초반에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AI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가 막판에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영이 돼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매우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그 LG전자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한 발표나 M&A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로보스타와 로보티즈가 좀 강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는 이렌시스 쪽에 좀 강하게 보였었고, 이에 그 뉴로메카가 좀 크게 일부 상승을 했었고, T-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흐름도 매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향후 그 로봇주에 대해서는 좀 더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첨단 그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는 게 작년에 발표됐다는 것은 결국은 올해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올 것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의 흐름들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좀 더 시선을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 정책 모멘텀을 아쉽게 받지 못했지만 지금 CES 2024 막판에 불거졌던 대기업들의 언급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뜨겁게 불붙으면서 최근에 시장 속에서 하락장 속에 좀 테마 종목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많이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로봇주들도 각 기업마다 좀 흐름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인탑스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동안 되게 많이 밀려왔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개별적으로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로봇주들에서는 어떤 기업을 주목해 볼 만할까요? 일단 이제 각 로봇 기업들마다 좀 이슈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먼저 풀어보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그 푸드테크 기업인 그 에누카다라고 있는데, 발음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협동 로봇을 한 102대 정도 공급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뉴로메카의 경우에 이제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컸다가 지금 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키스트랑 그 카이스트 쪽에서도 소프트 그 그리퍼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협동 로봇 시장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산업 로봇 시장도 제일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키스트와 카이스트에서 공동 개발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 그리퍼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직조 구조를 기반하는 그리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핑 그리퍼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띠가 얽히고 풀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결국은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그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그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데 자동화 쪽에서도 좀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 쪽에서도 진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제 뭐 대기업 그 AMR 개발 공급 업체에 대해서 좀 선정이 됐다라는 이력이 있는데, 이게 자율 이송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T-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2분기 때 SK와 그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이 그 2차전지 공정향에 따른 AMR에 대한 수주에 이은 좀 추가 고객사 확보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로보틱스의 경우에는 결국은 산업용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뭐 그 T-로보틱스가 LG 이노텍의 그 AMR 관련된 정식 벤더사로 좀 등록을 하고 양산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T-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을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그리고 T-로보틱스, 그리고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동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삼성의 이제 조기 인수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2029년으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시기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4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기조를 좀 어느 정도 이어간다 하면은
1분기 때도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워낙 좀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적인 내용들보다는 결국은 추가적인 그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로메카는 작년에 이제 포스코와도 관련된 것 내용이 있었고, 그 용접 로봇 관련된 그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획득한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결국은 레퍼런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뉴로메카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제가 알기로 한 6,000원대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45,000원대면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못해도 최근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 매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가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T-로보티스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동의 경우에는 좀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동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농슬러라고 많이 이제 불리잖아요. 불리는데 추가적으로는 그 작년 12월에 포스코와도 로봇 계약을 관련된 부분들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플러스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보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대동의 경우에는 오늘 로봇 쪽으로 본다면 대동기어가 더 잘 가는 것 같은데 대동기어를 보면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냥 대동 지주사를 보는 게 낫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이 대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그 농기계와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전에 이 대동이 그 류현진 그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그 구단의 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전 과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해서 지금 이강인 선수의 그 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에서 이 대동 쪽에 그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었나 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만약에 광고 계약이 체결이 된다 한다면 오히려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유럽 쪽도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오히려는 저는 그 대동 기업 쪽보다는 대동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종목들까지 함께 리스팅해서 드렸으니까요. 관심 종목에서 오늘 특히나 로봇주들 뜨거운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로봇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